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A24의 첫 번째 블록버스터 11화 분열의 시대가 12월 31일에 개봉하였습니다. 미국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거대한 내전이 벌어진다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대담한 내용이라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관심이 갔는데 과연 어땠는지 개봉 당일 보고 온 후기 풀어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and justice for a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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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d bless America. 지금까지 A24에서 배급했던 영화들은 대부분 저예산 영화들이었고 3,500만 달러로 만들어진 고 이즈 어프레이드가 가장 많은 제작비가 사용된 작품이었지만 11원은 그것보다 많은 5천만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과 함께 28일 시리즈를 창조한 영국의 각본가 겸 소설가이자 A24 영화 엑스 마키나를 연출한 알렉스 가랜드 감독이 각본 및 연출을 맡았다는 사실과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처럼 워싱턴 DC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장면들 때문에 국내 개봉을 정말 기다렸지만 먼저 개봉한 북미에선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들에 대한 호평과 사회 풍자 요소들은 기대한 것보다 아쉽다는 평가로 나뉘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올해 가장 기대하고 있던 영화 중 하나였지만 이유는 정확히 몰라도 국내 개봉이 북미보다 훨씬 늦어졌고 11월 중순에서 연말로 한 차례 연기되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내전이 벌어진다거나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을 미화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현실의 미국에서 가장 정치 성향이 다른 두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연합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단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서울의 봄처럼 작중 상황 자체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담은 내용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미국에서 위헌적인 3선에 성공한 극단주의 성향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을 해체시키고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공습을 명령하는 등 폭정을 저지르자 미국의 19개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연합한 서부연합군, 북서부의 신인민군,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조직된 플로리다 연합, 그리고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친정부 세력들이 조직한 연방 충성파로 분열되어 내전이 벌어졌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분리주의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선언을 하지만 실상은 워싱턴 DC가 분리주의 세력들에게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참혹한 전투 현장들을 사진에 담으며 내전을 멈추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참상을 목격하며 무감각해진 종군기자 주인공 리 스미스는 워싱턴 DC가 독립기념일쯤에 서부 연합군에게 함락당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그 전에 동료 기자인 조엘과 함께 대통령을 인터뷰하기로 결심합니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를 거쳐가는 고속도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피츠버그와 웨스트 버지니아를 빙 돌아서 워싱턴 DC로 가려던 리와 조엘은 라이벌 신문사 소속이자 리의 멘토인 베테랑 기자 세미, 그리고 종군기자 지망생이자 리를 동경하던 제시 콜린과 함께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내전 상황에 대처하는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대통령을 취재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미국 본토에선 개봉 당시에 미국의 내전을 다뤘으면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내용이 없고 A24의 첫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오락적인 요소 또한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기대하고 이 영화를 봤지만 기대하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도 러닝타임 1시간 49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봤고 예상하던 것과는 다른 의미의 충격적인 장면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1월을 극장에서 보기 전까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빨간 선글라스를 쓴 군인이 항상 보여서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했는데 주인공 리 스미스를 연기한 커스틴 던스트의 남편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한 캐릭터였고 특별 출연에 가까운 짧은 등장이지만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기자인 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메인 빌런으로 그리며 악마화하거나 내전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는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데 영화 속 미국인들이 혼란을 틈타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느 진영인지도 모른 채 서로 죽이려 들기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방관하는 등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들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했으며 작중 리와 제시가 찍는 사진들이 이전에 벌어졌던 전쟁이나 분쟁 상황을 담은 실제 전국기자들의 사진과 비슷하게 연출되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포스터와 예고편에서 마치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처럼 박진감 넘치는 전쟁 영화처럼 홍보했지만 대규모 전투 장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최후반부 워싱턴 DC에 도착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의외로 음향 효과가 정말 훌륭해서 영화에서 들을 법한 총소리가 아닌 실탄 사격장에서 들리는 귀를 찢는 굉음처럼 들렸고 총소리가 멎으며 묘사되는 죽음은 다른 전쟁 영화들처럼 드라마틱하지 않고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묘사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영화였지만 중반부쯤에 삽입된 음악들은 영화 속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것 빼곤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IMAX 포맷을 지원하고 국내에서도 IMAX관에서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IMAX로 관람했는데 의외로 IMAX관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몇억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한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들
시리즈보다 더 큰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아이맥스로 관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대하던 내용과 달라서 놀라긴 했지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만족스러웠고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영화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이 각본을 맡은 28년 후도 매우 기대하고 있지만 똑같이 A24 배급 영화이자 네이비실 출신의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 레이 멘도자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신작 워페어도 11워에 버금가는 명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11워 분열의 시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